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사 윤영희입니다. 지금부터 대전교육정책연구소와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학술 프로젝트 2021년 대전교육정책 3차 콜로키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자 소개, 교육감님 인사 말씀, 전문가 발표, 지정 토론, 실시간 질의응답 순입니다.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조성만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김정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우송대학교 서민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론 진행자로 충남대학교 장지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대전교육정보원 이경희 교육연구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대전 노은고등학교 김수구 교감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노은고등학교 김수구입니다. 그리고 대전교육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지닌 교육가족 여러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가볍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교육감 설동호입니다.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통합, 대응체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지역사회 대학과 연계한 매우 의미 깊은 대전교육정책 콜로키움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전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바쁘신 중에 콜로키움에 참여해 주신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환경과 인프라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우송대학교 서민원 교수님, 다각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공유해 주실 대전 노은고 김수구 교감선생님, 대전교육정보원 이경희 교육연구사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이 학습, 심리정서, 신체 건강 등 종합적 교육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급속도로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할 교육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가정과 학교, 교육청과 지역사회 등 교육가족 모두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의 콜로키움이 지속가능한 대전 미래교육 실현의 토대가 되어 교육 공동체 모두가 성장하며 우리 학생들이 꿈을 펼치며 미래를 활짝 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후 진행은 장지원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장지원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 발표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교육 환경과 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이어볼 예정입니다.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와 대전교육정책연구소가 함께하는 콜로키움 대전교육 미래를 말하다 순서고요. 오늘은 우송대학교 교수이시고 우송대학교 부총장을 맡고 계시는 서민원 교수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시고 이어지는 토론은 대전교육정보원 정보교육부 이경희 연구사님 그리고 대전 노은고등학교 김수구 교감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발표와 질의응답이기 때문에 질의응답은 줌에 있는 채팅창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직접 읽어주시거나 직접 올려주시거나 사회자에게 DM,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한 후에 읽어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콜로키움 역시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댓글이나 채팅을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민원 교수님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환경과 인프라라고 하는 주제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런 과학기술의 변화 속에서 우리 학교 교육이 정말 그 시대적 그 변화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대전 교육이 선도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런 정말 그 좋은 주제를 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대전시 교육청과 또 충남대학교의 그 김정겸 소장님의 그 연구소의 역할이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을 우선 간략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과학기술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아마 초연결, 초지능, 그리고 이제 초융합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이제 디지털화되고 또 뭐 이세돌이 그 뭐 게임을 바둑을 두었습니다만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 또 사물 인터넷이 발전이 되고 또 정보통신 기술과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전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생산성 향상과 제품 그리고 서비스가 진흥화되고 있죠. 그래서 인간 대신 이제 로봇이 기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예를 들면 건물도 설계하고 또 직접 건물이라든가 또는 어떤 제품을 설계해서 생산하는 것까지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상호명을 바꿨는데 바로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른 교육 환경이 이제 도래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말 변화하고 있는가 그럴 준비는 돼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장 변화가 늦게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교육 분야가 아닌가. 그 중에서도 특히 학교 교육. 물론 우리 선생님들은 다 변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도 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경만은 특별히 못 따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가? 바로 교육의 어떤 뭐 목적이나 목표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대전의 교육이 이러한 분야에 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면 아주 돋보이는
그런 교육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인간 생활과 이제 학습자의 변화인데요. 실제로 이런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그 생활과 학생들의 사고, 생활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일상 속에서 스마트폰을 아주 끼고 사는데 저도 당장 그렇습니다만 스마트폰이 없어지는 순간 그걸 정말 불안해지고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은 모두가 아마 경험을 할 겁니다.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과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과학기술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든지 이제 바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네이버의 지식이라든가 또 뭐 다음 뭐 스마트폰에서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궁금한 지식이 우리 뭐 그것을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또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것은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만큼 이런 교육 공학적 기기들이 많이 변화되고 발전돼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뭐지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하고 싶은 게 뭐지는 사실 우리가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공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그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 하고 싶은 게 뭐지와 관련해서는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학생들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들 시대만 해도 고등학교 공부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에 가면은 공부를 열심히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교육학자니까 한번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은 저 때나 우리 학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대학만 들어가 봐라 공부하나. 그래서 결심을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물론 뭐 지금은 좀 많이 변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접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갇힌 공간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지식 위주적인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하고 싶은 것들을 사실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나 또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직접 자기가 이런 디지털 공간 속에서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하는 게 뭐야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인간은 다 잘하는 게 사실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발굴해주고 또 학생이 스스로 발굴하고 또 선생님도 그것을 발견해줘서 스스로 자기가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생활 속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잘하는 게 뭔지와 관련해서 이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잘하는 게 뭐와 관련해서 지금 하나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그 아이들 중에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게임만 해서 한때는 공부를 해라 하고 뭐 강요도 하고 참
혼도 내고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도 기다려주는 게 교육이지 하고서 이제 기다려 줬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커서 이제 한번 우연히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게임을 하면서 다른 외국의 학생들과 뭐 러시아, 뭐 무슨 스페인, 프랑스 이런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학교 공간 속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게임, 물론 게임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중독이 되고 그럼으로써 모든 사회생활과 단절이 되고 또 학교 생활도 안 되고 친구 관계도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잘 긍정적으로 이런 그 공부와 연결을 시키면서 이렇게 동기부여도 해주고 하다 보면은 이 학생이 잘하는 분야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다 환경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통해서 이 부모나 선생님이 그 본인의 생각만 가지고 학생의 입장을 또는 우리 아이들의 입장을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잘하는 것은 그 학생이 스스로 잘하는 것을 찾아서 하면서 그것이 모든 것과 융합되고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우리 인간생활과 학습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과학기술이 변화하면서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환경과 인프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특히 제가 이런 그 환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도 여기 충남대학교에 이렇게 이제 스튜디오에 왔는데요. 이렇게 와서 딱 앉아보니까 너무 공간이 멋진 거예요. 이런 공간 속에 딱 앉으니까 제 마음 자세가 싹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간이든지 학생이든지 어떤 생각이나 사고를 임의적으로 바꿔주려고 혼을 내고 또 어떤 뭐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변해라 저렇게 변해라 하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도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은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 줌으로써 인간의 사고와 생각을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옛날에 이제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옛날에 한참 제 학교에 이제 우리 교수들이 이제 학교를 갈 때 그때는 뭐 걸어서도 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동차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등장을 하면서 많이 보급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 자동차를 타기 전에는 서로 어울려서 뭐 술도 마시고 같이 저녁 때 막 밤 12시까지 놀고 하던 것이 차를 타면서부터 이 문화가 싹 바뀐 거예요. 나 일찍 들어가야 돼. 나 술 먹으면 운전 못해. 하면서 전부 이렇게 가정에 일찍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꼭 인간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고 그 인간을 변화시켜 주는 중심에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교육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교사와 학생 또 교수와 학생 이런 데서 이 교수 중심, 교사 중심에서의 그런 교육과 전달이 아니고 그 학생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제가 이제 한번 중고등학교를 가보니까 역시 우리 선생님들의 목소리, 목청과 칠판 그리고 백묵이 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입시 위주 환경 속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실적이 높은 학교가 또 아주 우수 학교고, 또 그런 선생님이 능력 있는 선생님이고, 모든 그런 체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또 교육의 어떤 목적이나 목표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 교육만은 이러한 것들을 탈피해서 보다 빠르게 또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사고 속에서 이렇게 스스로 재능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교육 현실의 아이러니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 환경이 바로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가 과학 기술이 발전되는 현 상황 속에서 지금 보면은 이런 분리된 공간 속에서 우리가 갇혀 있는 그런 학습 환경에 노출돼 있고, 또 교육 콘텐츠도 보면은 아직도 교과서 속의 지식을 머릿속에 담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보다 더 혁신적인 그런 교육 환경의 변화가 우선돼야 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교육 평가와 관련해서 보면 또 이런 집필 시험이라든가 이런 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교육 환경과 인프라는 바로 학생이 스스로 자유롭게 사고하는 그런 동기유발 교육 공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도서관 그러면 전통적인 도서관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책만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밥 먹으러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런 공간이 아니라 지금은 도서관에 가보면은 그게 피곤하면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힘들면 옆에서 뭐 농구 골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농구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옆에서 내가 뭘 만들고 싶으면 그런 것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도서관이라는 것이 놀이와 학습 또 휴식 공간, 그런 것들이 같이 갖춰져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공간은 아직은 우리가 그 학교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 포항공대 같은 경우는 그런 도서관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이렇게 견학을 가보시는 것도 아마 좋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창의융합적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옆에 이런 뭐 3D 프린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옆에 주어져야 학생들이 그 디지털 공간으로 바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와 특히 인간 존중의 교육 공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블록체인이다 해서 이런 특히 그 개인의 정보를 특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교육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연과 디지털 문화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환경과 인프라가 이렇게 학교 시설과 설비, 교실, 도서관, 교직원이 다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직도 그 전통적 우리가 이제 학교에 가보면은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그 앞에 거울이 딱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누가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은 복도에 신발 벗고 올라가서 왼쪽 이렇게 쳐다보면 이쪽에는 교무실이 있고 또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행정실이 있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학부형, 제가 이제 학부형으로 실제로 가보면 그런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교육 환경도 예를 들면 호텔이라든가 그런 데는 프란 데스크 앞에 있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맞이해서 안내도 하고 그러면서 학교와 학부모와 같이 이렇게 실제로 이런 공간이, 저는 이제 그 미국에 이제 안식년을 갔을 때 이런 것을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발표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걸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서민원 교수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나타나는 교육 환경과 인프라의 변화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좀 주목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뤄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익숙한 많은 학교 내의 공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교육 환경과 인프라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이제 뭐 유현준 교수 같은 분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빠르게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교육 환경을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양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반에서 여러 가지의 형태로 다양한 방식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자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으로 대전교육정보원 정보교육부 이경희 연구사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교육정보원의 대전 AI 교육지원 체험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연구사 이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선 이렇게 2021년 대전교육정책 콜로퀴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대전교육정책연구소와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의 이 협력 속에서 저희가 대전교육정책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민원 교수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환경과 인프라에 대한 그 지금 발표를 들으면서 내내 교수님의 따뜻한 인간 중심의, 그러니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결국 교육 안에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인간 중심의 어떤 교육의 어떤 철학을 가지시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쩌면 교육 환경과 인프라라는 주제 자체가 사실은 교육 기반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안에는 교육 환경도 있고 시설, 기자재, 그리고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교육 목표, 제도, 정책 따위를 정책 등이 크게 다 포함되는 어떻게 보면 광의의 큰 주제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물리적 환경 기반에서 물리적 인프라 중심에서 그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등의 어떤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디지털 인프라 중심으로 가고 있는 이 환경, 이런 부분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생님과 학생들은 빠르게 이 변화하는 거에 같이 변화를 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 환경이 안 따라주고 있는 그 갭에 대해서 또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교육에서는 가장 큰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변화 중에서도 디지털 대전환에서 어쩌면 국민들이 같이 가장 시급하게 지금 하나의 과제로 어떤 선진 교육국에서도 지금 인공지능이라든지 가장 그 디지털 인프라 부분을 교육에서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데요. 가장 그 큰 그 인프라 부분에서 저희 대전교육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교육 환경과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는지 작은 사례로 그 부분을 이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읽기라든지 쓰기라든지 세막이라든지 3R과 더불어 이제 미래 교육 역량의 가장 기초 소양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디지털 대전환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 역량으로서 또 다른 또 그 역량을 좀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과학 연구라든지 인재 개발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저희 대전교육에서는 2019년도 국가 인공지능 정책에 이어서 2020년도에 다른 타시도 교육 청과는 좀 달리 저희가 소프트웨어 교육지원 체험센터 외에 AI 교육지원 체험센터라고 해서 그 인공지능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센터를 2020년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한 2억 정도 받아서 건립을 했는데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공학적 기기의 변화가 많고 환경의 변화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투자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아무래도 대규모로 이루어져야 되고 아무래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려운 교육적 그 환경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과 거의 이제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인공지능 교육지원 체험센터에서는 그 처음에 인프라를 구성할 때 어떤 가장 큰 뭐 기술적인 것 중심 이전에 이 안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그 교육 목표에 대해서 먼저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교육과학연구소 옆에 대전교육정보원이 있는데요. 대전교육정보원은 지금 대덕연구개발특구라는 그 지리적인 위치 안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와서 교육하는 것 외에 저희가 대덕 연구개발 특구를 연계해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 CEO라든지 그다음에 응용과학자 분들 그다음에 교수님들 이렇게 대덕 연구개발 특구에 그런 전문가들의 인력 풀을 구성해서 학교에서는 쉽게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인적 그 인프라를 지원을 해드리고요. 또 물리적으로는 저희가 옆에 국립중앙과학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래기술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미래사회에 대한 어떤 체험이라든지 전시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물적 인프라를 연계를 해서 다양하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학교에서 당장 이렇게 구성하기 어려운 그런 인적 물적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선생님들에게는 어떤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지금은 아이들이 상당히 스마트폰이라든지 오히려 선생님들보다 훨씬 그런 디지털 쪽에 어떤 미디어에 훨씬 가깝게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예전 같으면 서지 자료로 출력하고 또 저희가 개발해서 보급했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유튜브라든지 당장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교육 자료를 저희가 인터넷 인프라를 통해서 바로바로 개발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원에 이렇게 보면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 메이커 그 다음에 AI, 교육지원 체험센터가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적인 변화가 단순히 뭐 인공지능이다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을 그 속성이 융합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합연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 기술적인 것에 메모리 돼서 기술적인 것만 가리키려다 보면 아이들은 계속 기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어떤 교육 환경과 인프라의 중심은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나아갈 때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에 매몰되지 않고 그 기술이 보다 나은 우리 인간에게 더 보다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자기주도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따라하기식의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기술 중심의 AI 교육이 아니라 문제 해결 기반의 중심인 그 인공지능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는 라온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스토리 중심으로 눈이 침침해서 잘 앞이 안 보이는 할머니가 운영하는 과일 가게에서 이 할머니가 과일을 잘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게끔 하는 그걸 도와주는 인공지능을 학습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해서 이렇게 학습시켜서 아이들이 직접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할머니를 도와주는 그런 스토리텔링 기반의 학습을 적용해서 저희가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고 학교에도 이런 식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민원 교수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환경과 인프라라는 큰 광의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지역적인 인공지능이라는 그 학교에 교육 지원하는 부분을 사례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수업 시수라든지 내용 체계라든지 국가의 교육 과정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가장 큰 주제 속에 결국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어떤 식으로 자신만의 삶을 기술 속에 매몰되지 않고 잘 갈 수 있게 환경과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런 센터가 아니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학교에서 이렇게 구성하기 힘든 환경이 있다면 학교에 그 안에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이 이런 지원센터나 교육정보원, 그 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 정책연구소들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서 대학과, 연구소, 그 다음에 대덕 연구개발 특구에 있는 그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미래 역량을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경희 선생님의 토론에서는 대전 AI 교육 지원 체험센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의 가능성을 제안해 주고 계시는데요. AI 교육 체험 프로그램과 지원을 통해서 공교육의 부족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학생들에게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논의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론으로 김수구 교감 선생님의 토론을 듣고 이제 서민원 교수님의 반론을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교육 환경과 인프라라는 주제로 대전 교육정책 그 제3차 코로큘륨에 참여한 기회를 주신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소장님 및 그 연구사님들 그리고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의 소장님, 네, 이렇게 기타 일을 도와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귀한 옥고를 발표해 주신 서민원 교수님에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토론에서 일단 서민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그 부분에 중심으로 해서 저의 이제 의견들을 조금씩 하는 부분, 더해가는 형태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겠죠. 현재는 뭐 지금까지도 아무도 좀 미리 내다보지 못할 정도의 빠른 기술 혁신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했고 지금 같이 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원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이 뭐 AI, 뭐 IoT,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3D 프린팅, 메타버스 등이 지능정보 기술을 종목으로 해서 초지능, 초연결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뭐 그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뭐 이건 어차피 산업혁명사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민원 교수께서는 언급하신 4차 산업시대에서 인간 전반이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를 이끌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또한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또 교수님께서는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교육 환경과 인프라가 마련돼야 함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토론자인 저도 현재 상황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선택이 아닌 필수를 뭐 다른 교육청보다는 우리 대전시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견인차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전교육청이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해서 노벨 과학 꿈 키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수학체험센터,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센터, 메이커 교육센터, 메이커 스페이스 등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변화한 시대에 적극적인 교육 정책을 하는 어떤 한 면이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산업혁명 시대에 대전교육이 좀 이상적으로 변해야 하는 교육 환경과 인프라에 대해서는 교육국을 관계하고 있는 뭐 전문가, 정책 결정자,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 환경, 인프라, 구축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좀 더 많은 숙고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수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소 차이가 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크게 교육 환경, 교육 콘텐츠, 교육 평가 등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 환경 영역에서는 현재 교육 공간이 융합 또는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교육 콘텐츠는 또 아직도 뭐 교과 위주의 지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있는 교실이 현실을 좀 언급하셨습니다. 또 교육 평가 부분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고요. 토론자인 저 또한 뭐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교육 환경, 교육 콘텐츠, 교육 평가 영역 등에서 현재의 뭐 대전시 교육청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교육 환경이 4차 혁명 시대에는 좀 걸맞지 않다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또 교수님께서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교육을 이끄는 기관, 뭐 교육청이 있겠죠. 관계자분들 모두 비슷하게 문제를 인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개선점이 현실로 과시화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은 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이미 구축되어 온 환경, 그다음에 운영 및 시행됐던 정책, 제도 등의 관성 어떤 영향, 계속 뭐 해오던 거에 대한 단절이 아닌 관성의 영향으로 해서 그 전환점을 찾는 시간을 좀 더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른 또 많은 담론과 사회적 합의도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콜로키움도 이런 것들에 대한 담론을 모아가는 하나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어떤 4차 산업혁명에서의 바라보는 교과서적인 것과 현재 상황에서의 좀 간극을 좁히려면은 발제자 계신 교수님께서는 4차 산업시대 조성돼야 될 물리적 교육 환경을 좀 학생 동기를 유발시키는 뭐 창의적인 교육 공간이 조성에 의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한 4차 혁명 시대에는 디지털과 정보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와 인간 존중 교육 공간이 마련하고 자연과 디지털 문화가 조화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대한 교수님의 제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교육의 방역설정에 큰 어떤 바로미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교수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성되어야 할 교육 인프라에 대해서 시설, 설비, 교실, 도서관, 교직원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적절하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자이신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교육 환경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어떤 재정, 인력, 자원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한정적이고 또 유한적인 성질이 있어서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현 상황에서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요자, 학생과 교사들의 중심에서의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 환경도 인프라도 변화해야 하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변화하는데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무엇을 어떻게라는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하면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전도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가늠하는 잣대는 첨단 기술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과연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집단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AI와 로봇 등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 기술이 교육 환경에 도입되는 것은 피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 기술의 활용이 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해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며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승원 선생님의 토론에서는 그동안 이미 구축되었던 환경이라든지 운영 그리고 시행했던 정책과 제도 등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사소통과 담론의 도출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민환 교수님의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발표자보다도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그 보완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아주 풍부하고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런 그 첨단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마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는 상당 부분 이루어졌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누구나 공감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교육청, 그다음에 또 우리 학부모, 그리고 학교, 교사, 또 학생, 이런 그 다양한 이해관계의 그 사람들의 생각이 대부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재정 문제가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변화시켜 주는 주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책임 행정 기관이 아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의사 결정의 문제이고, 또 그런 의사 결정을 발빠르게 해서 우리 교육 환경을 변화시키고 투입을 한다면 저는 우리 대전 교육의 미래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선도적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이경희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셨는데, 거기 특히 AI를 기반으로 한 그런 교육과 연수와 그런 환경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구비하고 또 구축하고 또 지원하고 서비스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그래도 우리 대전 교육이 참 선도적으로 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상당히 안심도 되고 또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교육 환경과 인프라의 변화라는 이 주제가 어떻게 보면은 간명한 듯하면서도 좀 어려운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관점에 따라서 저는 전혀 변화하지 않은 부분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많이 변화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그런 시선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들고요.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또 다양한 차원의 의사소통과 협의, 그리고 또 정책적인 지원들이 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또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읽어드릴 텐데요. 줌 채팅방에서 사회자에게 DM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채팅창이나 댓글을 올려주시면 그걸 통해서도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좀 의견을 하나 주셨는데요. 인프라 등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요구되는데, 지금 채팅창에서 주신 의견에 따르면 대전교육의 맹점은 교육청 조직 내의 협력이 조금 더 요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활발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공동체성을 발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요구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사실 이거는 뭐 교육청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조직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듭니다. 뭐 간단한 뭐 조그마한 조직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일들이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이 콜로퀴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좀 간단한 질문들을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의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일산학교라든지 아니면 저희 충남대학교보다는 사립대학 차원에서의 변화들이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지금 그 교육 환경의 변화의 사례. 예, 예. 지금 대학을 중심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아마 초중등도 같이 이 변화되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학의 경우에는 우선은 교육 과정 컨텐츠 개발을 우선은 그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는 이제 아바타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그 디지털로 하는 그런 그 환경인데요. 실제로 대학은 이런 걸 가지고 교과목을 개발하고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고 그것을 이제 대학끼리 서로 공유하는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좀 그런 상태고 물론 아주 초보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얼만큼 진전할지 이런 것들은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뿐만이 아니고 또 그 상담과 관련해서도 이런 분야에 상당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을 경우에 그걸 노출하기가 대단히 그 꺼리거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카운셀러 자체가 굉장히 그 힘겨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역시 이제 그 아바타를 활용해서 상담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조성해주는 환경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도 역시 앞으로 많이 발전이 돼야 할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이 앞으로 열려져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AI와 관련해서는 대학이 지금 심층적으로 깊이 연구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은 아마 이런 모든 대학들이 그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도 초중등 학생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학에 와서 가장 먼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학생들의 측면에서는 그런 그 선진화된 그런 교육 환경이 아닌가 하고서 그걸 확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그런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교 교육에서도 빨리 좀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문제 의식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이렇게 오늘 발표와 토론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큰 의미 있는 그런 콜로퀴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공간에 대한 논의들, 환경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오늘 그 콜로퀴움의 주요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공간의 변화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 또 시간의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자의 차원에서는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시간 개념이 소멸되게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 일상이 조금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또 많이 토로했던 것으로 우리가 겪어왔는데요. 학습자의 차원에서는 시간표의 변화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또 시간의 변화, 학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시간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되어야 될지 좀 간단하게 조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싶은데요. 제가요?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그 비대면 수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공간 문제만이 아니고 시간이 이제 무제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면서도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곧 뭘 얘기하냐면 한편으로는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통한 교육이 가장 우선 돼야 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그 비대면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특히 요즘은 뭐 아까 교육공학의 어떤 발전이 발빠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야말로 이런 교육공학의 발전을 통해서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갖는 모든 것들을 이런 그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든지 들어가서 찾아보고 확인하고, 심지어는 뭐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도 더 심층적으로 들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의 관심과 흥미를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생들이 이 탐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또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뭐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 줌에 올라오신 그 선생님들 보시면은 뭐 예전에 프리첼의 아바타라든지 싸이월드 이런 것들을 다 써보신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또 낯이 익은 얘기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또 그런 의견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변화에 대한 다양한 대응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서민원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이경희 연구사님, 그리고 김수고 선생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콜로키움은 이제 마지막 콜로키움인데요. 12월 13일 오후 3시에 진행이 됩니다. 충남대학교의 입학본부장이신 손은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시고요. 예, 이상으로 오늘 콜로키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